제가 무슨 책 보니까 중국의 천세선이라는 중국의 그 로켓 기술 학자 알아요? 천세선. 전학삼이라는 사람 몰라요? 아는 사람? 하나도. 이거는 이 고려대학교 학생들 무식한 것 같다. 전학삼이라고 그 유명한 사람 몰라요? 인공위성 중국에 쏘아올린 그 유명한 그분이 1912년생입니다. 1912년생인데 이분이 잡담하다가 보니까 이제 시간이 뭐야 이게 잡담해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1912년생인데 2차 대전에 미국 가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칼텍 나온 사람, 캘리포니아 공대 나온 사람인데 이분이 2차 대전에 로켓 발사 기술에 아주 인류 기술자가 돼가지고 2차 대전 전에 독일에서 쏘아올린 그 V2라고 이러고 나오는 그 로켓 발사 기술 조사가 이루어지고 참여한 그런 유명한 학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1950년에 중국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못 돌아가요. 이 사람이 그 로켓 발사 기술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오려다가 미국 이민국에 적발됐어요. 그래서 미국 측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가지 말아라. 네가 미국에 있으면 네가 말하자면 연구하고 싶은 대로 연구해주냐고 돈도 얼마든지 되겠다. 가지 말라 그러는데 이 사람의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950년도에 돌아오려다가 실패해가지고 5년 동안 이 사람이 자기 집에서 억류되어 있었다. 그래도 중국으로 돌아가려는 그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1955년도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이 전학삼이라는 사람을 중국으로 주게 된다고. 그 중국으로 주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주게 됐느냐 그러니까 그때 1950년대 6.25 전쟁이 나서 소위 그 미군이 이제 중국에 포로로 많이 잡혀간 거예요.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이제 미국이 인수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 포로 잡혀간 사람들하고 인수하는데 그 교환 조건으로 이 전학삼이라는 과학자를 이제 넘겨주게 된다고. 그래서 1955년 10월 8일 날 6.25 때 잡혀간 중국군에게 잡혀간 미군 포로하고 교환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5년 동안 말하자면 억류를 당해 있으면서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안 굽혀서 보내준다고. 그럼 보내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최초로 중국에 만들어진 중국의 과학, 역학 연구소를 만들어서 거기 소장으로 다니면서 중국에 말해서 이제 ICBM 만들고 로켓 만들고 하는 혁혁한 공로를 세운다고. 근데 1957년에 우리 세계 우주 역사에서 큰 핵을 긋는 놀라운 사건이 생겼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응? 뭐? 뭐라고? 잘 안 들리는데? 아, 맞았어. 그 가가린 그 뒤에고 그것은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거고 가가린이 아니고 가가린은 그 뒤에 유일 우주선 쏘아 올려서 올라간 것이고 1957년에는 이게 스푸트니크라고 인공위성을 쏘아올려서 최초로 발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중국에 돌아온 지 한 2년 지난 다음에 58년에 모택동 주석을 만났답니다. 모택동 주석을 만났는데 그 모택동 주석을 만나서 모택동이가 로켓 발사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중국도 인공위성을 한번 쏘아올리고 싶다.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그 대신 이걸 하려면 나한테 전공을 맡겨달라. 그 다음에 연구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앞으로 15년 동안 이 결과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알려드릴게. 5년 동안은 내가 기초과학을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겠다. 그 다음에 5년 동안은 응용과학을 가르치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 5년 동안의 기계제작을 내가 가르치겠다. 그러면 앞으로 15년 이후에 중국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오태통이가 약속을 한 모양이다. 약속을 하고는 그 다음에 이 전학삼이라는 그 학자가 말하자면 하는 모든 일에 절대 간섭하지 말라. 그래서 정권을 부여했고, 그래서 이 전학삼이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근거리 ICBM에 소위 발사를 하고 인공위성 제작 착수를 해가지고 그 약속한 시간보다 2년 먼저인 1970년에 중국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현대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기초과학에 말하자면 바탕을 두지 않고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 하면은 기술 발명해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초가 잘 다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공부라는 건 뭐라는 것이냐 그러니까 인류가 그동안에 쭉 그 소리로 발전시켜온 그 모든 과정을 학교를 통해서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법학 공부하지만은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법학 교과서라는 것은 이렇게 크지만은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법률 교과서들이 아주 얇았어요. 그동안에도 별로 쓸 게 없어가지고 학자들이 쓴 교과서가 헌법 교과서 같은 한 200페이지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요새 헌법 교과서 몇 페이지? 한 1000페이지 되죠. 그렇게 사람 지식이라는 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기술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말하자면 기초 과학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소위 법을 통해서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기초 학문을 잘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술 개발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 하이 테크놀로지 이것만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말하자면 장밋빛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법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국가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나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법률이라는 것이 나라를 통치하는 기본 이념이라고 한다면 이 법률을 통해서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사람,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국가는 휘청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미래에 대한 비전과 여러분들의 희망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젊었을 때 안 하면 소용없는 것 같더라고요. 동남아시아의 어떤 나라에 소위 늑대한테 잡혀간 소위 원래 이야기 여러분들 책에서 읽어본 일이 있겠지만 그 책에 읽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13살인가 14살 때 늑대에서 풀려나와가지고 인간사회로 돌아왔는데 언어를 못 배워가지고 결국은 이른 빠른 세월에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젊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학교 다닐 때 어치부치 놀고 다니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라고요. 로스쿨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야지 판사 돼가지고 공부하면 판사 되지도 않겠지만은 공부는 젊었을 때 하는 거예요.